한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저 네. 아주 뜨거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책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김큐님? 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네. 바뀌었어요. 아, 예, 제가 다음 주에 제 책이 나오긴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경제뉴스 큐레이션 많이 들으시는 분들, 좀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흥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경제하고 그림하고 섞어가지고 책을 우와. 하나 쓰긴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청취율 1위 한 것도 아시죠? 알죠. 네, 그래서 네. 겸사겸사 다음 주부터 2주간 우리 청취율 1위 한 것도 있고 감사한 우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책을 뭐 토요일, 일요일 5권씩 해서 2주간 우리 오. 청취자분들한테 좀 드릴까 이벤트를 좀 그렇군요.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이라고 한 권 해야 가지고 할까요? 무슨 네. 근데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김큐님께 질문할 네. 거 저도 가지고 왔죠. 어제 한미통상협의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네네. 이 내용 우리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 무역 협정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조인트 팩트 시트, 뭐 보통 공동 설명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이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을 문서화해서 A4지 6장 분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에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가 됐어요. 관세 인하는 물론 대미 투자 등 경제 협력, 여기에 국방비 증액, 이른바 미국이 추진한 동맹 현대와 관련된 안보 영역까지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높았던 건 대미 네네. 투자 관련된 거잖아요. 이 1,500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일반 투자, 그러니까 1년에 200억 달러씩 네네. 나눠서 하기로 했던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번에 있었나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내용이 그대로 좀 담겨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팩트 시트를 기다렸던 거는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투자에서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네. 그리고 어디다 투자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좀 민감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말한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었지만 과연 이 원칙이 팩트시트에도 담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번 팩트시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긍정 요소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 일단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이제 대미 투자를 한다라고 돼 있고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하고 1,500억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1,500억 조선업 투자에 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대가로 수익 전체를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할 만한 데에 투자하고 돈 벌면 돈 버는 거 우리가 챙겨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리고 투자 구조도 외국인 직접 투자 외에 보증하고 선박금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직접 출자를 좀 최소화하고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팩트시트에 잘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돈을 내는데 왜 협의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참 우리는 갸우뚱하게 트럼프의 되는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2,000억 달러 일반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고 또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걸까요? 일단은 투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 미 행정부가 얘기한 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거야.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가요?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어. 뒤에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진짜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위원회가 중요하다라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여기에서 추천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에 고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기로 돼 있고요. 그러면 뭐 상무부 장관이 알아서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투자위원회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서류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다. 이거 네. 표현이 좀 두루뭉술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해서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주요 분야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네. 거고요. 협상팀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투자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때 벤더사, 그러니까 뭔가 부품 공급받고 막 이런 회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업체 선정에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프로젝트 감독에도 한국이 추천하는 기업이 하도록 합의한 내용도 이 팩트시트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수익도 안 나는 이 자기들 세금으로 하는 일에 쓰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로 깔고 뭐 그러니까요. 다리 놓고 이런데 돈 쓰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근데 다만 이 일반 투자 2천억 원과 관련돼서는 수익 배분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투자 펀드는 앞서 이제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이 나면 전체 다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이제 조선업 재건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일반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돈의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요. 원금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9를 가져가고 저희가 1을 가져가는 구조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구조이긴 하나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원금 회수는 가능하구나. 우리가 그냥 뺏기는 돈은 아니구나. 이 부분일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국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일본은 투자한 전체 금액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9대 1. 그러니까 5대 5로 가다가 이 원금 회수가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9대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네. 일본 수준에서 우리도 2천억 일반 투자는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요.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지만 이번 협상이 뭔가를 얻어내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종의 방어하는 협상이었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서 관세를 또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무게중심을 실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네네. 관세 어떻게 정리된지 궁금한데 이 에이펙 끝나고 미국 쪽 인사가요. 반도체랑은 협의된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네.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다행히 총 관세율은 15%를 넘지 않는 기본적인 합의하에 결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자동차였거든요. 네.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재 25% 관세가 15%로 낮아지고요. 이건 이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달에 첫날로 소급된다 그랬으니까 11월 안에 국회에서 뭔가 비준이 되든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관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문하신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반도체 교역을 하는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정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반도체 교역을 하는 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국 해주세요. 집으면 대만입니다. 대만. 네. TSMC 있는 대만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모호하게 복잡하게 표현을 해놓은 이유가 네. 대만이 아직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정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놨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협상을 잘해서 만약에 조금 더 낮은 관세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경쟁에서 안 좋아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협상이 마무리 안 된 대만을 고려해서 대만보다는 나쁘지 않은 관세를 우리는 받기로 한다. 동등하게 하자라고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부 관계자도 대만보다는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핵잠수함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네. 허용은 하는데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언론들에서 30년 수건이 해결됐다 이렇게 오늘 많이 썼더군요. 네. 그러니까 조인트 팩트 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향후 연료 조달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협의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팩트시트에 들어 있으니까요. 어디서 건조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꺼낼 때도 정확한 워딩은 핵 잠수함 연료를 좀 미국 측이 우리에게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2030년까지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2035년까지 이게 적용되는데 20% 이내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협의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정치적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네네. 문구가 있다면서요?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례적으로 이제 통상협상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들어가는데 네. 팩트시트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승리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맨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라는 극우 세력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한국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문구를 아예 팩트시트에 양국이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이요 1,470원을 막 넘어갔거든요. 네네. 이 대미 투자 관련된 팩트 시트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네.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될까요? 일단 이번 주 환율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470원을 넘어서기도 하고 조금은 금요일 날 정부 당국의 구두성 발언도 나오고 하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환율 몇 번 말씀드리면서 1,400원대가 뉴 노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이 어느 정도 네네.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이번 주에 막 1,470원 넘어가고 막 1,500원 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보통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체로 1,450원을 넘겼다가 잠잠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420원에서 1,45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보통 정부도 개입하고요. 원화가 너무 싸졌다는 심리 때문에 시장에서 원화를 살려는 매수세도 좀 있고 그러면서 환율이 원화 강세로 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걸 확 뚫고 1,470원까지 가버렸으니까 보통은 이제 기술적으로 시장에서 저항대가 뚫리면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1,500원대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구윤철 부총리가 구두 개입을 했고요. 국민연금이 움직일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300조 원이나 되는 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해외 자금을 달러로 좀 가지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환율 상황은 좀 바뀌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학개미들이 워낙 투자금을 많이 빠져나가는 거 빼나가는 거 이것도 조금은 정부가 고민스러운 포인트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볼게요. 이걸 뭐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